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과연 인천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자, 장정구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과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정구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가도시공원의 등록 대상이 된 소래습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선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소래습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죠, 단장님. 예, 위치는 다 아시긴 할 텐데, 저는 남동구 논현동에 있으면서 시흥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한남정맥인 소래산에서부터 발원한 장수천, 그다음에 운현천, 그다음에 시흥의 신천이 이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곳에 위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갯벌, 갯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소래염전이 있었고요. 이 소래염전은 해방 이후에도 수도권에 공급하는 상당량의 소금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염전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화되면서 96년도에 폐쇄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염 방식인데, 바닷물을 이제 그러니까 모았다가 증발시키는 공간. 근데 이제 지금은 저수지처럼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지닌 소래습지, 지난 2009년 5월에 소래습지 생태공원으로 이제 복원이 완료가 됐죠. 네.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그 연안습지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인데,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예, 서해안 쪽으로 이제 나가는 하천들은 그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문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장수천 같은 경우는 열린 하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운현천이나 신천이 장수천하고 만나서 이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로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태계가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서는 다들 아실 수 있는데, 저새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멸종위 기조류가 찾는 곳이고요. 또 흰발롱개와 같은 보호 해양 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상화가 많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붉은색의 염생신문 군락지가 아주 일품인 곳이죠. 예. 지금 현재 소래습지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염전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염전을 체험하는 곳도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그 장수천이라든가 운현천을 따라 산책도 하고 있고, 또 시흥까지 멀리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이곳을 지나기도 합니다. 예. 여기가 보니까 영동고속도로라든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 초입이고, 또 소래포구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작년 7월에 인천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이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국가도시공원이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 국가도시공원, 국립공원과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이게? 네, 다릅니다. 이게 이제 국립공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공원들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 법이죠. 공원들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예. 국립공원 외에도 도립공원, 그다음에 군립공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고, 도시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용을 기본으로 해서 조성하는 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공원. 이거는 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 인천대공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청 옆에 있는 중앙공원, 그다음에 월미공원 같은 경우 공원들이 이 도시공원입니다. 근데 이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성을 해야 되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업무들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해놨는데 되게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도시들이 되게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있는데, 그때 이제 2016년도 경에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공원은 국가에서 공원 조성 비용을 좀 일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국가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인천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배경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인천이 이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도시공원 일몰제, 그러니까 장기간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인 문제였거든요. 그 도시공원 일몰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했던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원 조성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특히 인천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헤쳐가기 위한 공원의 필요성은 이제 예전부터 대두가 됐었던 거고, 또 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인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천에는 인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조성하고 기여를 한 공원들은 국가적인 부분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 있다. 또 해양 친수 공간으로서 지금까지는 공원하면 나무를 심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바로 소래 같은 경우는 바다에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 친수 공간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공원의 이미지를 생태 보존과의 관점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곳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그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그 의미가 더 이렇게 한층 더 깊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받는 대우가 이제 지금이랑은 좀 더 달라지는 겁니까? 예, 이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도시공원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한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도시공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계획대로만 추진한다면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공원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1호 국가도시공원의 의미인데, 이게 인천에도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원이라는 개념을 썼었거든요. 양반가에서부터 보면. 근데 바로 인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만국공원이라고도 부르는 자유공원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최초의 공원입니까? 서구 공원. 서구식 최초의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런 공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저희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공원으로서의 이미지도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장정구 단장께서 보시기에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이 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국가도시공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가 될 거냐, 두 번째가 될 거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남정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산줄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발원한 하천들이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곳에 있고, 또 바로 인접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천대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래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천, 또 해오름공원, 인근에 있는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까지 생태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곳이죠. 이곳은 해양 친수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2단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인근에 시흥 갯골 생태공원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공원의 관점이 육상부에만 있었는데, 이제 바다 쪽으로 해양 친유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전략만 잘 세운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국가도시공원이 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네. 소래습지 인근 부지를 터전으로 삼은 사업자들이 이번 계획으로 인해서 내몰리게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그런 부분은 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네. 인근에 이제 그린벨트 등의 사유지가 있고 여기를 이제 국가도시공원으로 가려면 막대한 토지 보상 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야겠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물류단지 계획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충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곳인데 이 물류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라고 하는 거는 큰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연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인천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개발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인근에 이제 주택가가 있고 또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또 잘 정비를 해야 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안,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방향을 가고 있고 네.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도시공원 등록의 추진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내부의 실무 추진 TF 구성은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공감대는 뭐 충분히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단계로 확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시흥시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장정구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 단장이었습니다.